자, 오늘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또다시 이제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 우리 2회와 달리 이번에는 이제 우리 송강교 선생님께서 직접 문제를, 우리 이전 기출 문제를 변형한 유사 문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송강교 선생님께서 한번 출제 의도와 문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 여러 기타 의견을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풀어볼 문제는요, 작년에 6월에 실시됐던 6월 평가원 30번 문항. 근데 이미 30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많은 그 경로를 통해서 풀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0번 문항하고 유사한 문항. 자, 그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작년에 봤던 30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나. 자, 요걸 좀 확인해 보고자. 그리고 이제 6월 평가원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는 이유는 아마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전국 단위 시험을 볼 텐데, 6월이 가장 가까운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문제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6월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이게 이제 작년 6월에 출제됐던 문제죠. 로그 2의 na-a 제곱과 로그 2의 nb-b 제곱이 같은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b-a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실수 ab가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하기 위한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합을 구하라는 거죠. 이 전형적인 문과 학생들에게 내는 문제입니다. 아마 학생들도 싫어하지만 선생님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그 말씀으로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바꿔봤느냐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0 이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안에 로그 안에 식을 좀 바꿔봤어요. 로그 루트 2에다가 a 플러스 a분의 n제곱과 로그 루트 2의 b 플러스 b분의 n제곱이 같은 자연수라는 거. 그리고 이 값을 b-a가 루트 2의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 앞에 있는 문제하고 거의 동일하죠. 동일하고 대신에 이 문제가 왠지 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앞에는 그냥 2차식인데 여기는 분수식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라 했으니까 m이라고 놓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a하고 b의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b-a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ab가 존재하기 위한 n과 m의 값을 우리가 구해나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라고 해봐야 이제 우리가 이미 나왔던 문제를 제가 약간 패러디한 거기 때문에 뭐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저의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또 아주 재밌게,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는 창의성이 없는 이 문제에 또 날개를 달아주시더군요. 그래서 한번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셨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선생님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일 먼저 나가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30번 문제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나왔던 30번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개수를 세는 목표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그 좋은 요소로 갖춰 주었던 함수가, 그 함수가 바로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작년에 바뀐 게 아니죠. 이전에 바뀌어 왔지만 그 바뀐 교육 과정이 가장 먼저 적용된 시험이 작년에 이제 수능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이전 문항을 분석하다 보면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과연 어떤 함수가 존재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개형적인 모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함수는 다항함수, 조금 더 간다면 무리함수가 결국에는 다인데, 비슷하잖아요. 그죠? 무리함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그죠? 로그 함수들은 정의역의 차이가 있고 치역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형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이제 6월 30번 문제에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이전 문제가 아까 전에 봤던 그 문제가 결국에는
2차 함수적인 요소에 대한 그러한 문제로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예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건데 정말 그 안타깝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는 교육 과정이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끈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좀 그랬고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은 작년 30번 문제가 이런 개수를 세는 문제가 아닌 이제 미적분 원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줬기 때문에 올해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대비를 해서 한 번쯤은 공부를 해둬야 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을 풀어갈 때 이전에는 지수함수도 등장한 적이 있고 로그함수가 등장한 적도 있고 때 따라서 원이 등장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형적인 요소를 조금씩 강하게 줬다면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어떤 개형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그래프적인 개형적인 요소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방정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도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수가 같은 자연수이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에는 같아지는 방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식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같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자연수라는 조건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다라는 것은 더욱더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따라서 두 개가 같아진다는 건 자연스럽게 진수가 같아지면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진수가 같아진다라는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같은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이 자연수 m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로그 루트 2에 a 더하기 a분의 얼마야? n 제곱이라는 식과 그 다음에 로그 루트 2에 b 더하기 b분의 n 제곱이라는 식은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또 이걸 보고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딱 보시고서 A랑 B랑 같고 A랑 B랑 같으면 되네 또 이렇게 끝내시는 학생이 분명히 있으셔요. 분명히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A랑 B랑 같으면 당연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밑에 한 줄만 보면 그죠? 꿈이 확 깨져 버려요, 그죠? 왜냐하면 B 빼기 A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A, B는 절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수를 이제 자연수가 등장하는 거죠. 자연수 m이랑 같아야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m이라는 숫자를 미시 루트 2인 로그로 표현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a가 a분의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b의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에 그죠? 2분의 m제곱이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m이라는 숫자는 지금 어떤 숫자가 되는 거냐면 자연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식은 이 식입니다. 그죠? 이 식에 이 A와 B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작년도 문제를 풀어봤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A, B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이 A, B라는 두 수가 결국에는 이 A, B를 하나의 미지수로 보면 이 A, B에 들어가는 걸 하나의 미지수 X로 보면 결국에 어떤 하나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결국에 두 개의 숫자의 값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내는 게 그게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정식의 해로서 과연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많은 문제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그 6월 30번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이게 2차식으로 딱 주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쉬우셨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분수함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같은 숫자로 보였다면 결국에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 방정식. 그러니까 같은 식이라는 거죠. 이 두 개는 결국에는. 같은 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요 A를 우리가 X를 안 썼죠. 그죠? A를 X 더하기 X분의 N 제곱에 2의 N분의 M 제곱을 만족하는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2분의 M. 2분의 M. 2분의
졸지 않고 계시네요, 다들. 그렇죠. 다시 봐주셔야죠. 예, 그래서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요 x라는 값이 결국에는 a, b가 될 수 있는 값이다. 우리는 그런 실수 a, b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방정식은 결국엔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 x를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2분의 m제곱의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위에다 쓸까요? 선생님이 키가 좀 커요. 그래갖고 이게 밑에다 쓰면 좀 불편하네. x에 여기다 바로 쓰면 되죠. x를 곱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2분의 m제곱의 x가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n제곱은 0이라는 자, 이러한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 이제 여러분들이 두 근이 그죠? 두 근이 a,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의 나 조건에 이제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이 I의 조건이 지금 이 조건이 주어졌죠. B 빼기 A가 0보다 크고 루트 2 M보다 작거나 같은 두 실수 뭐라고 얘기했냐면 A, B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A, B로 봤을 때 지금 이 말뜻은 둘 중에 큰 걸 B로 봅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 빼기 A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근의 두 개의 차이가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가끔 이제 학생들이 그래요. 쌤이 잘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물어봅니다. 이 x라는 숫자가 즉이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라는 수의 근이 있을 텐데 과연 그 근이 어떤 근일 때까지가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니라는 걸 물어보면 어떨 거 물어보셨어요 혹시? 이한준 선생 혹시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물어봤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많은 학생들이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근이 실수 범위일 때까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들어주면 되죠. 그죠? 가장 아이들이 친숙하게 보고 있는 이거 하나 들어주면 돼요. 두 근의 합이 얼마니? 그러면 1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네, 두 근의 합이 1이라는 거. 근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복소수 범위까지 허수의 범위까지 성립하게끔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B 빼기 A를 보는 순간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생각하러 가지 왜 판별식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순간적으로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뭐 2차 방정식이건 3차 방정식이건 근의 범위가 허근이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성립하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기서 이 B 빼기 A의 제곱을 당연히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로 구하게 되는데 이 관계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 AB가 실수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판별식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문제의 조건에 합당하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관계식은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찾아주시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B제곱을 해주면 2의 M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4의 C가 4N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두 실수가 존재하는데 지금 반드시 여기 그죠? 다르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근이 되는 경우는 빠져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크다라는 이러한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요 B-A 제곱을 두 근의 합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두 근의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M제곱이 나오니까 제곱을 해주면 2분의 M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4를 곱해주니까 그죠? 마이너스 4AB니까 4N제곱으로 맞나요? 예, 맞습니다. 4N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네요. 오케이.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B-A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B-A가 루트 2의 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값은 2의 N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관계식을 통해서
비슷한 또 이거 이렇게 써놓고 어머머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게 막 갈등하시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는 거냐면 n의 값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n의 값은 이제 m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값이고 우리가 그 값을 m이라고 둔 것이니까 결국에 적당한 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자, 요쪽의 식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2의 m제곱이나 n제곱이나 둘 중에 하나의 기준을 잡아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식이 2의 m제곱이 지금 6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n의 개수를 찾으러 가는 거니까 n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n제곱이 그죠? n제곱이 이제 뭐보다 작게 되는 거죠? 4분의 2의 m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n제곱이 6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6분의 2의 m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뭐 조금 더 정리를 하실 수는 있죠. 그죠? 조금 더 정리를 하실 수는 있죠. 여기 있는 식은 2의 m-2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정리는 뭐 우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지만 여기는 3으로 해주시면 2의 m-1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요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요 관계식만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값을 접근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요 관계식을 찾는 데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좋습니다. 아, 정말 좋고요. 저도 잠깐만 더 선생님 풀이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만 더 코멘트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고마워요. 빨리 들어가고 싶거든요, 지금. 또 이렇게 나와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뭐 무조건 땡큐입니다.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쌤의 풀이가 굉장히 좋고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똑같은 문제가 수능에 나오진 않겠지만 핵심적인 풀이의 방법은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는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었던 못 풀었던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갔으면 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거든요. 같은 형태가 됐을 때 A를 넣어도 얘가 나오고 B를 넣어도 얘가 나온다면 그것을 대입하는 부분을 미지수로 해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A도 근이 되고 B도 근이 되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저는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막 그림도 그리고 빙빙 돌다가 이제 길을 찾아왔는데 저는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다고 했고 자연수라고 해서 여기까지 똑같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쓸 수 있겠죠. 진수끼리 같으니까. 그런 다음에 전 여기서 B를 넘기고 이쪽으로 넘겨서 n제곱으로 묶어주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통분을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문제 조건에서 A하고 B가 같지가 않으니까 B가 더 크니까 당연히 0이 아닐 테니까 약분을 시켜버리고 A, B를 보내면 A, B의 곱이 N제곱이라는 식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A, B의 곱이 N제곱이면 여기서 B는 A분의 N제곱이고 또 A는 B분의 N제곱이 되니까 여기 있는 이것이 그냥 B로 바뀌어도 되더라고요. B. 여기는 이것이 그냥 A로 바뀌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그에 루트 1 미수를 했을 때 A 더하기 B 한 값이 M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풀인데 좀 지워도 괜찮겠죠, 선생님? 예, 깨끗하게 지우시고. 예, 그래서 결국은 A, B의 곱이 N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시 쓰면 로그 루트 2에 A 더하기 B가 M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A 더하기 B가 루트 2의 M제곱이라고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하고 곱이 나오더라고요. 합하고 곱이 나왔는데 문제 조건이 0보다 B-A 루트 2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합하고 곱이 나왔는데 어찌했지 뭐 했든 문자를 내가 만든 문자를 썼지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가 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곱셈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식이 성립한다면 당연히 제곱을 해도 식이 성립을 하겠죠. 제곱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2n 제곱이 되는데 이것은 합과 곱으로 표시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차니까 뺄셈이니까 여기다가 4ab를 양변에 더해버리는 거죠. 4ab, 4ab. 예,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됐으니까 이거의 제곱이라서 2의 m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4ab인데 ab가 n제곱이니까 여기가 4n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여기가 2n제곱에 4ab를 더했는데 여기가 n제곱이니까 6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거를 정리하면 아까 정리해 주셨던 이 폼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서 똑같은 형태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판별식 없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 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도 한번. 근데 그 풀이가 아주 절묘하게 서로 연결이 되네요. 뭐랄까 꼬꼬풀? 꼬리에 꼬리를 부는 풀이라 그럴까요?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처음에 만들 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양한 풀이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이 찾는 풀이야 좋은 풀이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과연 좋은 풀이를 학생들이 찾을 수 있을까?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접근할까? 아마 그래프를 그려서 기하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항상 말하지만 쉬운 문제 어렵게 풀기입니다. 쉬운 문제 어렵게 풀기인데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학생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지만 쉬운 문제 어렵게 풀기라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푸는 풀이가 최상의 풀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분명히 그 순간에 떠오르는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니 그 학생이 선택하는 풀이가 좋은 풀이일지 나쁜 풀이일지는 시험이 끝나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는 학생들이 빠져들 수 있는 하나의 함정을 파가지고 한번 어려운 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한주 선생님께서 제가 어려운 풀이를 하려고 하면은 이 식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머지 계산할 필요 없어.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해놓으니까 그 연결돼가지고 딱 이 풀이가 나왔는데 저는 또 이 식을 연결해서 한번 이걸 끌어내 보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본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만족하는 AB가 존재한다는 거죠. 실수 AB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얘를 A, B라고 하는 그림의 도형, 좌표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고 얘하고 얘를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AB가 있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는 것은 분수함수까지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는 요 식을 B는 A분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분수함수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일단 어쨌든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점들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값을 봐볼까요? 여기는 요값을 보면은 지금 B-A가 이렇게 루트 2n하고 그 다음에 0 이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는 A보다는 크고 이렇게 B 플러스 루트 2n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여기 A, 그렇군요. A니까 여기는 요 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을 우리는 B는 A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을 요렇게 연결했을 때 요 직선을 B는 A 플러스 루트 2n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만족시켜주는 영역은 요 사이가 될 겁니다. 요 사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영역은 일단 교집합이니까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는 요걸 만족하는 부분이 얘하고 만나는 부분만 있으면 결국은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AB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세 개의 교집합을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기는 식을 한번 써보면 B는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루트 2의 M인데
여기는 요 값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이 1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지금 빠져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하고 만나려면 여기서 요렇게 되는 요 직선하고 여기는 요 값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는 요 직선 요 두 직선 사이에 있어야만 얘가 만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은 다 나왔죠. 여기는 요 값이 어때야 되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직선의 요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직선이 요 점을 우리가 A라고 놔볼까요? 여기를 B라고 놔버리면 요 B를 지나는 요 직선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찾아주면 요게 Y절편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요 직선과 이 분수함수가 만나는 요 A점의 좌표만 구해준다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 그 직선의 Y절편을 찾고 Y절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요 루트 2의 M은 바로 루트 2 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답이 어떻게 나올지는 상상이 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 알겠죠?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처럼 루트 2의 M이 나오는데 양쪽으로 나오면서 제곱을 해가지고 양변 제곱하고 정리해버리면 정확하게 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이야. 우리가 요 A점하고 B점 찾는데 요 B점이야 쉽죠. 왜냐면 B분의 A 뭐죠? B는 A분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B는 A하고 만나는 거니까 여기 대신 A를 넣어버리면 A제곱이 N제곱이니까 요 점은 N, N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N, N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 돼서 여기는 요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N이 되므로 여기는 요 점은 2N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점을 찾아주면 또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데 요 점이 얼마가 나오느냐면요. 이건 제가 뭐 계산을 안 할게요. 루트 6N이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루트 2의 M이 바로 지금 했던 루트 6N보다는 작거나 같고 2N보다는 클 거다. 그래서 양변 제곱해 주니까 4N제곱이 지금처럼 2의 M승과 여기는 6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지금 말했던 요 식이 정확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이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 싶기는 한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앞에서 우리가 방정식의 X를 찾는 이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잡아내지 못했다면 분명히 다른 시도를 하려고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프에서 만족하는 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요집합의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요집합하고 요집합은 명확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잡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움직이면서 얘하고 공통점이 있기 위한 M의 범위를 찾아 나가는 그래서 요 식을 만들어내면 사실 이 문제 한 70%는 풀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풀이 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나가서 아까 선생님이 뭐 쉬운 문제 어렵게 풀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길을 먼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말대로 학생들은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으면 이건 정말 쉬운 풀이니까 이렇게 이걸 다 선택을 하겠지만 처음에 이 길을 갔던 친구들은 이런 길을 개척해서 나가는 학생도 분명히 저 같은 학생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풀이에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은 그래프가 이쪽에도 그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A, B가 음수가 되면. 그런데 문제에서 A 더하기 A분의 N제곱이 진수가 돼야 되니까 A가 음수가 된다면은 이 전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성립할 수가 없어서 A는 분명히 양수만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B도 양수만 돼야 되니까 일사분면에서만 생각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생님 여기 A점 좌표를 구한 거를 하려면은 지금 언급만 간단하게 하셨는데 사실 B 이퀄 A 더하기 루트 2N이라는 이 1차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B는 A분의 N제곱 해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A분의 N제곱 A 플러스 루트 2N이 되니까 양변에 A를 곱하면 A가 2차 방정식이 나와서 근데 그게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해 공식까지
가야 되는 약간의 좀 번거로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근해 공식까지 쓰면서 그럼 이왕 나가셨으니까 너무 힘든 근해 길을- 공식으로 근도 한번 구해주고 들으시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갔던 길이라서 a를 곱하면 이제 a 제곱 플러스 루트 2n 곱하기 a 넘어와서 마이너스 n 제곱이 되고, 근데 이것이 a에 대해서 정리해도 이렇게 되지만 b에 대해서 정리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작은 게 a고 큰 게 b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해 공식으로 근을 구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하면 2n 제곱에 하니까 여기가 6n 제곱이라서 n은 나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하면은 여기서 제가 좀 막히네요. 거기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예, 여기 플러스만 A가 됩니다. A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역수를 취해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이걸 역수를 취해서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루트 6n 플러스 루트 2n 요거는 이제 B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A, B를 찾았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찾은 다음에 이거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하니까 식이 간단해져서 길을 맞구나라는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의문을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정말 A를 지날 때가 최대가 되고 B를 지날 때 이 y절편이 최소가 되는 게 명확해 보이는데 처음에 풀 때 약간 제가 의문을 했던 것이 이게 접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접하는 순간까지 생각하니까 이거 문제를 못 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접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이 좀 그림을 깔끔하게 그리니까 보이겠더라고요. 이게 y 콜 x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렇게 접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단 더 절대값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딱 요점 지날 때가 최소고 요점 지날 때가 최대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코멘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컨셉으로 잡은 게 이제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많이 빠질 만한 어떤 그런 게 어딜까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제가 맨 처음에 오프닝을 하면서도 말했는데 수학도 하나의 언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적으로 나온 걸 수학적인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수학적 언어가 자기한테 익숙해진 거죠. 근데 저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접근 못하는 초기 단계의 공통점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자연수이다라는 걸 이제 수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두 개가 같다고 놓는 것까지만 성공하고 이 두 개가 같대. 근데 같은 자연수래라고 했기 때문에 같다고 놓고 또 이걸 또 는 m이라고 놓고 여기서 이 m은 자연수야 라고 선언하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 꼭 얻어가야 되는 스킬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같은 자연수이다라는 그렇죠? 언어학적인 말을 수학적으로 같고 m이어야 해. m이 자연수야라고 이걸 선언하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풀이가 물고 풀리듯이 팍 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성공 못하고 그냥 이 두 개가 같다고 놓고 이게 자연수이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사실 는 m이라는 걸 못 넣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이제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 단계에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렵게 느끼는 게 어떻게 저떻게 이 문제를 풀어낸 다음에 이 직전 단계 이게 지금 n에 대해 정리된 어떤 수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풀이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m에 관한 식이 어떤 n제곱보다 크고 n제곱에 관한 식보다 작다. 아까 그 식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한 학생들이 와 이제 여기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걸 일일이 다 어떻게 남은 시간 동안에 세냐. 너무 그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풀이는 이 부등식을 결국은 n이 가운데 오도록 만드는 게 상당히 마지막 풀이를 잘하는 주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n이 가운데로 안 오고 m이 가운데로 오게 되는 부등식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없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것에 키포인트를 두고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n이야. n이 가운데로 오도록 만들어야 돼. 사실 그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꼭 챙겨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 김에 기하적인 거 했으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뭐냐면 아까 이 마지막 계산 이거 지워도 되죠, 그죠? 예. 됐으니까 여기가 어디까지 지워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지우면 되나요? 예. 이렇게 지우면 예, 되죠,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 좌표를 찾으러 가는 게 목표인데, 그러니까 저 좌표를 찾으러 가실 때 기하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그냥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러 가시면 당연히 이제 이 점을 알았고 이 기울기를 아니까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셔서 x에 0을 대입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 직선에서 기울기를 알았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n,n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 y 좌표는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1의 비를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5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n,n이라는 걸 알았으면 요 길이가 n이 되는 거니까 요 n에다가 n만 더해주면 2n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아까 전에 요걸 찾았잖아요, 그죠? 이제 근해 공식으로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거를 유리화를 해서 b를 또 구하는 게 아니라 빼버리면 되거든요. 요 점의 좌표가 지금 x 좌표를 a라고 두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a라 x 좌표 a라고 두면 이게 지금 a 플러스 얼마가 되는 겁니까? 루트 2n. 루트 2n이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a잖아요, 그죠? x 좌표가 a니까. 그럼 이 y 좌표면 a만큼만 올라가면 돼요. 45도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a를 더한 2a 더하기 루트 2n이 요게 바로 요 y 좌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만 그냥 두 배에서 요걸 더하니까 요게 내가 찾는 y 좌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에서는 그 어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거나 뭐를 할 때 기울기를 안다는 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고, 솔직히 이 내용은 인문계 학생들보다는 자연계 학생들의 기하 벡터를 공부할 때 좌표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인문계 학생들도 왜냐하면 특수한 각에 대한 어떤 기울기적인 요소들은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울기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수의 마술.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또 마무리 지어야 먼저 되죠. 마무리해야죠. 네, 마무리 저희- 계산은 또 우리 성우 쌤이 또 마무리 전문가. 마무리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 성원 선생님이 마무리- 어리다고 꼭 시키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네.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하러 나온 이유는요. 아마 이 문제를 선생님 지우셨네. 어떤 거였죠? 마지막 3분의 네네. 잠시만요. 자, n 제곱이 3분의였나요? 3분의 3분의 2의 n-1 2의 n-1 제곱. n-1 제곱. n-1 1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작다. 2의 2의 n-1 2제곱. 제곱.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값을 구해라.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아마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여기까지 오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걸 시간 안에 못 풀고 끝내는 학생이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이거 하다가요. 정말 시간이 막 한도 끝도 없이 흘러가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인문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학생이 시간을 강제적으로 써야만 되는 문제가 지금 수능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오늘 대화 나누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가진 의견은 정말 이런 문제는 좀 뭐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학생들을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조금 요령을 부리면 조금은 그래도 쉽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저는 이제 표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막상 풀어본 학생은
표를 이용하면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를 그래도 조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이 조건을 다 일일이 그죠? 하나하나 따지는 건 너무 힘드니까 뭔가 통합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자, 보시면 3분의 2의 n-1제곱.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n제곱, 그 다음에 2의 n-2제곱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m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1부터죠. 자연수니까. m은 1부터 출발합니다. m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이제 1부터 넣을 건데요. 여기다 1을 넣으면 2의 0제곱은 1. 아,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게 아니라, 아, 그럼 여기다가 1 넣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아, 그러면 얘는 2가, 그렇죠, 2씩 곱해지고 있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여기가 3분의 1이면 그 다음은 3분의 2일 거야. 그 다음은 3분의 4일 거야. 그 다음은 3분의 8일 거야.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게 m이 1일 때고요, m이 2일 때고요, m이 3일 때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 아하, 3분의, 그렇다면 16,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3분의 32, 3분의 64,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의 n-2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자, 2의 n-2제곱이라는 거. m을 1부터 넣으면요, 아하, 얘는 2분의 1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m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으면 이건, 그렇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계속 2씩 곱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1이 될 거고요, 2가 될 거고요, 4가 될 거고요, 8이 될 거고요, 16이 될 거고요, 그쵸, 32가 될 거고, 이겁니다. 그죠? 지명관계상 이걸 다 쓸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크게 펴놓으시고 이렇게 주르륵 써 놓는다고 가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n제곱인데 과연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 작은, 그렇죠, 제곱수가 이 안에 존재하는가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20 이하의 제곱수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1의 제곱수는,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1의 제곱수는 1이고요. 2는 4, 3, 3은 9, 4, 4, 16, 5, 5, 25가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요, 우리가 20의 제곱수까지 당연히 다 필요할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다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6에 36, 77에 49, 88에 64, 네, 99, 81,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5개, 10개, 이제 10개만 더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까지 다 찾아 놓으면요. 자, 보세요. 1이, 그럼 1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가?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아, 여기 1이 못 들어간다. 이 안에 제곱수는 그 무엇도 없다. 여기도 없다. 아, 그렇다면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제곱수라는 건 존재하나? 그렇죠, 없죠. 아, 여기도 있나? 그렇죠, 여기 지금 등호가 없어요.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4가 제곱수인데, 아, 여기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3분의 16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제곱수가 있는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시간이 일일이 하나씩 해보는 것보단 표를 이용해서 쭉 내려가면서 이걸 20개를 다 찾아놓고 이 각각의 값을 2가 공비다라는 걸 이용해서 쫙 써놓고 타다다다다다다닥 찾아 나가면, 그렇죠, 조금은 그래도 빠르게 찾아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요즘 트렌드가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찾는 전략도 연습은 하고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보면요, 지금 계속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 4, 5, 6, 이게 m이 7인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여기가 m이 6, 5, 4인 경우인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3분의 30이니까 10을 조금 넘는 수고 16보다 작은 수예요. 근데 16,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도 없어요. 계속 없는데? 아, 계속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m이 7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게 21점 얼마 되는 수거든요. 근데 21점 얼마보다 크고 32보다 작은, 아하, 25가 있구나.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n이 5라는 게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20까지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답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혹시 보충해주고 싶은 선생님 계신가요? 예, 저기 네. 선생님 방법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 표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표가 없이 여기 식에서 일일이 대입하면서 열 몇 개의 수를 한다는 건 정말로 고문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그 n이 20까지의 수를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여기다 20을 넣으면 400 정도가 나오니까 2의 거듭 제곱을 해가지고 400 근방에서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m을 계속하는 건 아니고, 대입해서 400보다 좀 크고 작고 한 그 정도의 m까지만 생각을 하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표를 계속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제한된 범위에서만 표를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걸 3을 이쪽에 곱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분자만 보면은 여기에서 이 수를 볼 때 이 수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수가 항상 여기 앞에 있는 수보다 크게 되죠. 왜냐면 여기의 수에다가 4를 곱할 때 이쪽에 여기 있는 수하고 여기 있는 수 비교해 보면 3을 곱해서 비교하면 여기는 2가 나오고 2분의 3이 나오고 3분의 4를 곱하면 그래서 3분의 아니 우상단의 여기다가 숫자에 3분의 4를 곱해서 이 수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이쪽에 3분의 4를 곱해서 이쪽 수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 있는 수가 이쪽에 있는 수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방금 여기 맨 마지막 줄에서 n에다 5를 넣어서 만족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수는 여기 32보다 큰 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5 미만의 수는 찾을 필요 없이 n은 6부터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성우쌤이 여기 20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n이 5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칸에서는 5 밑에 있는 수들은 생각할 필요 없이 n이 5보다 큰 수에서만 이 리스트에서 찾아가면 되니까 그걸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무작정 계산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 자체가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틀이고, 또 이 안에서도 머리를 잘 쓴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시간을 절약해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좀 그것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역시 우리 선생님들이 모이시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뭐가 있어, 최선을 다해 세면 되지, 끈기와 노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생각들과 또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더 좋고 또 여러분들이 더 하셔야 될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떠세요, 송강 선생님? 선생님이 만든 문제를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소감 한 말씀 듣고 싶네요. 저는 만들 때 이렇게 다양하게 쉽게 풀어낼 수 있으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그랬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풀이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해석들을 덧붙여 주니까, 이 갑자기 쓰레기통에 있던 거기서 막 꽃이 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30번을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만점 못 맞아도 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학에 그 난이도가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표점이 굉장히 높잖아요. 만점을 맞았을 때하고 안 맞았을 때는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한번 이런 것들을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준 선생님도 한번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 한번 해주도록 하시죠. 예, 마지막에 아까 제 풀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또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풀어놓고
아, 나는 문제를 풀었어. 나는 해냈어. 끝이 아니라 자신의 풀이를 보면서 아,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소는 또 없을까? 곰곰이 자신의 풀이를 또 보고 고민하다 보면 그러한 요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작은 팁들이 모이고 모여서 전체적인 풀이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30번이라는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움도 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앞에 어떤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춘다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좀 더 효과적이고 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가를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김 선생님 풀이까지 아주 열심히 좋은 방안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세모풀을 통해서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아, 정말 이런 풀이가 있구나. 저런 건 내가 왜 생각 못 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다라는 걸 새삼 실감하면서 계속 가고 싶다. 재밌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재밌다라는 걸 학생들도 느꼈으면 좋겠다. 이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과 또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수학 공부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먼저 고민을 하고 많은 역할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시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다면 본인이 또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저희도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변형시킨 것뿐만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가장 바람은 올 수능 시험장 가서 세모풀 보길 잘했네 라는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제 또 만나 뵈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 같이 우리 인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